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라는 제목의 사설로 탈원전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수원을 통해서 핵발전 대신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그 주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럴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50여 개에 달하는 핵발전소를 중단시켰지만 심각한 전력난에 빠졌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핵마피아들이 핵발전소 재가동을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발전소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가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은 식량보다 담배 과일 더 수입, 청와대는 식량 위기 북에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역시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당연히 식량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식량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 퍼주기다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북 교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과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경제 교류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 자유민주 접근 이 정부 국방장관 수준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다.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탄도미사일 눈 감고 남북관계 호전시킨들 평화에 도움될까?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 북한이 자유민주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내부 정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열리고 중국, 러시아 등 대외 관계, 정상적인 대외 관계, 은둔의 정치가 아니라 공개적인 그런 외교 정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 국가의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에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무기 등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3개국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그 무기 체계,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비판하고 또 객관적인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사설이 서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광주항쟁 39주년 이제 서로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당 징계 절차 당장 매듭 짓고 광주는 황 대표의 참석 받아들여야 한다. 더 강한 민주주의로 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5.18 문제의 핵심은 황교안이 오고 안 오고 항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 이전에 이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이걸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당내에 이런 5.18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국회의원 대표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이들에 대한 징계나 이것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가 광주에 5.18에 와서 본심을 감추고 형식적으로 마치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이것을 유가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이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4.19 혁명의 경우에는 발포 책임자였던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완전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두환은 반대로 학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 학살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냉면 14,000원 시대 치솟는 서민 물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0%대, 품목별 가중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죠. 외식 가격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 등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일각의 속도 조절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물가를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은 이 품목에 대한 물가를 종합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냉면 한 그릇이 14,000원 엄청나게 올랐다. 그것도 유명한 냉면집에서 말이죠. 이런 특별한 품목의 또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가게의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 사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통계적 한계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죠. 통계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유명한 음식점이 과연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뭐 주 52시간제라든가 재정금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냉면값을 몇천 원씩 올리는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도 유명한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냥 손님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략 가격을 올려도, 가격을 올리면 본래 소비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소비가 줄어들지 않거나 되려 늘어난다. 손님이 더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되려 가격을 이런 경우는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과 무관한 듯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을 이 냉면값 14,000원을 끌어들여서 유명 냉면집의 이 내용을 끌어들여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6년 만에 김학의 구속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돈과 권력에 줄 서서 검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검찰 스스로 부패해버린 모습이죠. 검찰의 개혁, 혁신 이것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개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학 교육 망친 교피야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 외치는 까닭이라면서 이 교육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교육 마피아들에 의해서만 망쳐진 것이 아니죠. 대학 스스로 부패한 탓도 있습니다.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교육부만 폐지한다고 교육이 혁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직업교육을 분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을 축소하고 상당수를 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대학은 정말 학문, 기초학문에서부터 균형이 있는 학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방만 공기업이 민간 기업이었다면 채권단이 그냥 뒀겠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3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가 28조가 좀 넘는데 전년보다 10.7%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7년에 34만 7천여 명에서 2년 만에 40만 명이 넘어서서 16.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2만
1,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인원 증가는 공공성 강화나 실제 공공부문 업무의 확대와 연관됩니다. 뭐 이거 공공부문 인원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른 나라의 이 공공부문과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과 비교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공공정책은 그 나라의 특수한 또 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 일부만 실현되었죠. 또 상당 부분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뭐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만의 공약은 아니었죠. 박근혜 정권 때도 자기 임기 중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약속했지만 뭐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뭐 탄핵당하면서 끝나버렸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우리 경제에 자신감과 희망 갖게 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제목을 사설해서 대통령 경제인식 현실과 괴리가 심각하다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정 투입 아닌 생산성 향상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경제 자신감, 시장 활력과 기업 자율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뭐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네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정책 지원이나 세제 지원은 눈 감고 재정 투입 말라는 소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 경제를 시장에 맡겨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이것은 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억제와 장시간 노동, 요즘 뭐 탄력 근로제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삭감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뚝뚝 떨어지는 상장사 실적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유가증권 12월 결산법인 573개사 1분기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이죠. 2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정도가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7%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만 지금 강조되는데 여전히 영업이익이 3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내 경제 여건 하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만으로 볼 때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기업 활력만 강조하는 것은 기업 활력이 이 상황에서 강화되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의 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기업도 공기업도 인건비 쇼크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 1분기 매출 상위 30개 기업의 비용과 실적을 분석했더니 인건비를 뜻하는 직원급여 총액이 12조 5,424억 원으로 2017년 1분기에 비해 23%나 증가했다.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해 인원을 늘린 공기업들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가 된 바죠. 작년 대비 인건비가 얼마 증가했다는 비율만 발표하지 말고 1인당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대비 인건비가 몇 %가 되는지 그리고 주주배당이나 고액 경영자 연봉 등과 함께 이걸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차별 해소 차원에서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야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학가 AI 교육 열기 기업 정부와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부는 낡은 교육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대학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들은 대학과의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정교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전략을 펼쳐야 한다.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산학 뭐 협동 또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인공지능만 강조하면서 대학의 기초학문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학이 단순히 기업의 인재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처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특별한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막말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정치인들의 막말, 정치에 대한 혐오만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막말 정치는 이 막장 정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한 싸움이 벌어지고 멱살잡이를 하는데 이 고운 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 막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말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